안녕하세요. 오늘 2차 장애의 이해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본래 가지고 있는 장애, 즉 1차 장애의 경중이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보다 이후에 관리되지 못한 환경에서 찾아오는 2차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2차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념 이해입니다. 1차 장애와 2차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해 볼 것입니다. 둘째, 원인 분석입니다.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 유형에 따라 2차 장애가 발생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질병, 과연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1차 장애는 사고나 질병 혹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본래의 기능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된 상황 그 자체죠. 반면 2차 장애는 1차 장애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 비만이 되거나 소통이 안 되어 우울증이 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단에 있는 노란 박스입니다. 2차 장애는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차 장애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2차 장애는 관리와 환경 변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2차 장애가 발생할까요? 먼저 시각장애의 사례를 봅시다.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이동의 두려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 감소는 비만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긴장된 자세로 걷는 습관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합니다. 즉, 눈이 안 보이는 1차 장애가 허리 디스크나 당뇨병이라는 2차 장애로 이어지는 신체 활동 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의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소통이 키워드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은 자신의 몸이 아플 때 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찢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하죠. 이때 의료진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행동을 단순히 장애 특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진단적 가려짐, Diagnostic Overshadowing이라고 합니다. 신체 질환이 장애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위험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을 진통제 대신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아픔을 호소하는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가장 위쪽의 붉은 막대를 보시면 장애인의 비만율은 58%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 평균인 30%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심각 단계입니다. 아래쪽 주황색 막대인 우울증 유병률 또한 장애인이 45%로 전체 인구 대비 3배나 높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1차적인 기능 손상에는 집중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삶의 질 2차 장애 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스템적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플 때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 평소에 혈압, 체중, 운동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강 문해력 교육이 필수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쉬운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지지입니다. 장애인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우울증과 고립이라는 정신적 2차 장애를 막는 백신이 됩니다. 강의를 마치며 이 문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강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쌓인 퇴적물입니다. 장애라는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삶의 흐름을 막고 고통을 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때 치워주지 못한 2차 장애라는 퇴적물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강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퇴적물을 걷어내어 그들의 삶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2차 장애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오늘 내용 중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이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